1막 1장 마이너스 평범한 아침의 작은 실수. 해동 경로당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풍경으로 시작된다. 오전 9시 정각, 회장 박순덕 75세 할머니가 늘 그랬듯 라디오 체조 준비를 위해 경로당 문을 열었다. 30년째 변함없는 루틴이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체조해봅시다. 순덕이의 우렁찬 목소리에 하나둘 어르신들이 모여든다. 김철수 78세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며 오늘도 이 늙은 몸 좀 풀어봐야겠소라며 자리를 잡는다. 그의 허리는 젊은 시절 농사일로 인해 항상 불편했지만 체조만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영희 72세 할머니는 순덕이 오늘 체조 음악 좀 신나는 걸로 틀어줘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한다. 그녀는 젊은 시절 댄스홀에서 춤을 췄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최만수 80세 할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체조 시간이 되면 마지못해 일어서곤 했다. 나이 들어 무슨 체조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매일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정미자 73세 할머니는 항상 도시락을 싸와서 체조 후에 함께 나눠 먹곤 했다.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평상시라면 순덕이는 벽에 걸린 낡은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익숙한 구호와 함께 같은 동작을 30년간 반복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난주 손녀 미소가 깔아준 태블릿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 이걸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라고 해서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라디오 체조보다 훨씬 신나는 음악들도 있고요. 라던 손녀의 말이 떠올랐다. 미소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곤 했다. 그래, 오늘은 젊은 것들처럼 한번 해보자. 순덕이는 자신만만하게 태블릿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평소 돋보기 없이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던 그녀가 실수로 다른 앱을 눌러버린 것이다. 라디오 체조를 검색하려다 실수로 메인 화면의 추천 영상을 터치해버렸다. 갑자기 경로당 안에 요란한 비트가 울려 퍼졌다. 두둥, 짜짜짜. 현란한 전자음악과 함께 화면에는 형형색색 의상을 입은 젊은 아이돌들이 나타났다. 반짝이는 무대 조명과 함께 7명의 젊은이들이 완벽한 동조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었다. 어머나, 이게 뭐여? 순덕이는 당황하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다른 어르신들도 아이고 애들이 저렇게 펄떡펄떡 뛰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신기하게 춤추는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미자 할머니는 저런 옷은 또 어디서 구하는 거야? 라며 아이돌들의 화려한 의상에 감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서스펜스가 시작된 것이다. 평소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힘들어하던 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면 속 댄서들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라? 이 동작. 재미있네. 2장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반응. 어라? 이거 팔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철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팔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묘한 즐거움이 얼굴에 번졌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새로운 운동의 쾌감이었다. 철수 씨 뭐 하는 거요? 그러다 다쳐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발끝도 어느새 음악에 맞춰 까딱거리고 있었다. 젊은 시절 댄스홀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두 번째 서스펜스가 시작됐다. 순덕이가 태블릿을 끄려고 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잠깐만 저거 재미있네. 조금만 더 봅시다. 하며 말렸다. 특히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최만수 할아버지마저 저 젊은 것들 꽤 힘차게 하는구나. 군대에서 했던 행군보다는 쉬워 보이는데? 하며 관심을 보였다. 화면 속에서는 손을 위로, 손을 아래로, 좌우로 흔들어 하는 가사와 함께 아이돌들이 단체로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리듬감 있고 생동감이 넘쳤다. 무엇보다 이들의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였다. 이거 우리 체조보다 더 운동이 될 것 같은데? 영희 할머니가 말하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팔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네. 미자 할머니가 맞장구 쳤다. 순덕이는 잠시 고민했다. 30년째 똑같은 라디오 체조만 해왔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을 해봐도 될까? 하지만 어르신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오늘 한 번만 이걸로 해볼까요? 순덕이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좋아요. 해봅시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다. 철수 할아버지는 내가 먼저 해보겠소. 라며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화면 속 댄서들의 빠른 동작을 따라하려니 금세 숨이 찼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구만. 젊은 것들이 하는 게 만만치 않네. 그때 영희 할머니가 천천히 해봐요. 우리는 우리 속도로. 젊은 시절 춤출 때도 처음에는 천천히 배웠잖아요. 하며 나섰다.
그녀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변형해서 따라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우리만의 버전으로. 만수 할아버지도 이거 행군할 때 팔 흔드는 것과 비슷하네라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동작을 만들어갔다. 미자 할머니는 이 부분은 김치 담그면서 하던 동작 같네라며 웃으면서 따라했다. 곧 경로당 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떤 분은 앉은 채로 팔동작만, 어떤 분은 지팡이를 마이크 삼아 흔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들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메웠고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새로운 활력이었다. 이막 3장 마이너스 뜻밖의 관중들. 며칠 후 해동 경로당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라디오 체조 대신 K-POP 댄스가 일상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각자 나름대로 동작을 연구해왔다. 집에서도 거울을 보며 연습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순덕아, 오늘은 어떤 노래 할 거야? 만수 할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조 시간의 졸기일수였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 어제 집에서 웨이브 동작 연습했는데 꽤 잘 되더라고. 오늘은 새로운 노래로 해볼까요? 순덕이가 제안했다. 손녀 미소가 추천해준 노래 리스트가 있었다. 미소가 우리 연령대에 맞는 좋은 곡들을 골라줬어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동작도 우리가 따라할 만해요. 영희 할머니는 그런데 우리 정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팔만 흔들었는데 이제 발걸음도 맞출 수 있잖아요. 하며 뿌듯해했다. 실제로 그녀의 움직임은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세 번째 서스펜스가 찾아왔다. 경로당 창문 밖으로 초등학생 몇 명이 구경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들이 춤춘다. 진짜 신기해. 우리 할머니보다 잘 추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애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보네요. 미자 할머니가 창문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영희 할머니가 창문 쪽을 보며 애들이 우리 보고 웃내라고 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웃기면 어때요? 우리가 즐거운데. 웃기면 어때? 우리가 즐거운데. 철수 할아버지가 더욱 신나게 춤을 췄다. 그의 웨이브 동작은 바다 파도라기보다는 밭일할 때 곡식을 터는 것 같았지만 나름의 멋이 있었다. 젊은 시절엔 이런 것도 못 해봤는데 지금 하니까 더 재미있네. 아이들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이것 찍어서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진짜 대박이야. 순덕이는 잠깐 망설였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인터넷에 올라가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애들아, 너희도 같이 할래? 순덕이가 창문을 열고 물었다. 우리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아이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호기심이 이기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나서서 정확한 동작을 보여줬다. 팔을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해요. 오호, 역시 젊은 것들이 잘하네. 만수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춤을 추는 진기한 광경이 벌어졌다. 세대를 뛰어넘은 댄스 교실이 된 것이다. 아이들은 정확한 동작을 알려주고 어르신들은 자신들만의 해석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음악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사장 마이너스 관절 브레이커즈의 탄생. 일주일이 지나자 해동 경로당의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졌다.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젊은이들 춤춘다더라. 정말 신나게 한다더라. 주민들의 입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네 번째 서스펜스가 시작됐다. 동사무소에서 젊은 여직원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평소 지역 행사를 담당하는 김수진 주무관이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춤을 추신다면서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순덕이가 겸손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수진이 설명을 시작했다. 다음 달 어르신의 날 행사에서 공연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민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벌써 소문 듣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무대라니. 지금까지는 그냥 재미로 건강을 위해 했던 건데. 진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공연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춤이라고 해봐야 그냥 흉내만 내는 건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나는 젊어서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 나이에 무대에 설 수 있다니. 미자 할머니도 그동안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번엔 우리를 위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며 찬성 의견을 표했다.
만수 할아버지는 전쟁터도 갔다 온 사람이 무대 하나 못 서겠나 라며 호기를 부렸다. 그럼 팀 이름부터 정해야겠네. 순덕이가 제안했다. 후보가 쏟아져 나왔다. 골든파워. 철수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실버스타즈. 영희 할머니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관절 브레이커즈. 만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던진 말에 모두가 폭소했다. 관절 브레이커즈? 그럼 우리 관절이 부러진다는 뜻 아니야?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야, 우리가 관절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뜻이지.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깬다는 의미도 있고. 만수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깨뜨리는 거야. 그 이름 좋네요. 미자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의 관념도 깨뜨리는 거잖아요. 투표 결과 관절 브레이커즈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인 댄스팀이 되었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모든 가족들이 응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5번째 서스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무대에서 공연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았다. 의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무는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음악은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가? 과연 한 달 안에 가능할까? 오장 마이너스 손녀들의 도움. 할머니, 진짜 무대에서 공연하신다고요? 미소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순덕이가 손녀에게 털어놓자 미소는 물론 동네 다른 손주들까지 모두 나서서 도우겠다고 했다. 와, 대박이에요. 할머니가 아이돌이 되시는 거네요. 미소가 흥분해서 말했다.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곧 젊은이들의 네트워크가 가동됐다. 미소의 친구들, 다른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였다. 20대 젊은이들 6명이 관절 브레이커즈 서포트팀을 구성한 것이다. 의상은 우리가 준비할게요.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생 지민이가 나섰다. 어르신들에게 어울리면서도 무대에서 돋보이는 의상으로요. 안무도 더 멋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댄스 동아리 출신인 현우가 말했다. 어르신들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안무로 편집할게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맡을게요. 공대생 태호가 자신있게 말했다.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관절 브레이커즈는 완전히 달라졌다. 먼저 의상부터 바뀌었다. 반짝이 조끼, LED 안경, 야광 지팡이까지 갖춘 풀세팅 아이돌 그룹이 된 것이다. 지민이는 각 어르신들의 체형과 개성을 고려해서 개별 맞춤 의상을 준비했다. 어머, 내가 이런 옷을 입게 될 줄 몰랐네. 영희 할머니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반짝이 조끼가 조명을 받아 환상적으로 빛났다. 젊어서도 이런 화려한 옷은 못 입어봤는데. 우리 완전 스타 같은데? 철수 할아버지도 LED 안경을 쓰고 포즈를 취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안경에서 빛이 나다니. 만수 할아버지는 야광 지팡이를 보며 이거 전쟁터에서 쓰던 신호봉보다 훨씬 멋지네. 라며 감탄했다. 안무도 대폭 개선됐다. 현우는 어르신들의 체력과 관절 상태를 고려해서 기존 안무를 완전히 재편집했다. 위험한 동작은 제거하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동작들로 새롭게 구성했다. 하지만 멋은 그대로 살렸다. 이제 정말 프로 같아 보여요. 순덕이가 연습을 마치고 만족스러워했다. 6번째 서스펜스가 찾아왔다. 첫 번째 리허설 날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무대용 음향시설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컸고 빨랐다.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거대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압도적이었다. 아이고, 이 소리가 너무 크네. 순덕이가 귀를 막으며 말했다. 이 속도는 우리 심장박동보다 빠르다. 만수 할아버지가 헉헉거리며 주저앉았다. 영희 할머니도 어지러워.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동작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라며 걱정스러워했다. 이러다가 정말 관절 브레이커즈 되겠네. 철수 할아버지도 숨을 고르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무대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도 당황스러워했다. 연습실에서는 잘 되던 것이 실제 무대 환경에서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6장 마이너스 위기 극복. 할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음악을 편집해서 템포를 좀 늦춰드릴게요. 미소가 나섰다. 음량도 조절하고 어르신들에게 맞게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럼 원곡이 아니잖아. 우리가 적응해야지.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현우도 동의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7번째 서스펜스가 시작됐다. 남은 시간은 며칠뿐이었고 어르신들은 여전히 빠른 템포에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무대 조명까지 더해지니 더욱 혼란스러웠다. 연습 때마다 실수가 늘어났고 어르신들의 자신감도 떨어져 갔다.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자. 평소 긍정적이던 철수 할아버지마저 포기하려 했다. 무리했나 봐.
우리 나이에 무슨 무대야. 영희 할머니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하며 주저했다. 미자 할머니는 애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못 해내면 어떡해. 라며 미안해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젊은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순덕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가 왜 춤을 추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즐거워서였잖아요. 순덕이가 어르신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처음 그날 실수로 음악이 나왔을 때 우리는 웃으면서 따라했잖아요. 틀려도 괜찮다고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아이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춤을 추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순덕이의 말에 용기를 얻으며 맞장구 쳤다. 젊은 시절 댄스홀에서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즐겁게 추다 보니 늘었잖아요. 만수 할아버지도 다시 일어났다. 그래, 전쟁터에서도 완벽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미자 할머니도 맞아요. 우리가 60년 넘게 살면서 완벽한 것만 했나요? 다 서툴러도 열심히 했잖아요. 철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우리 방식대로 해봅시다. 빨라서 못 따라가면 천천히 하고 어려우면 쉽게 바꿔서. 그거예요. 현우가 손뼉을 쳤다. 완벽한 안무보다는 어르신들만의 매력을 살리는 거죠. 그들은 원곡의 안무를 완전히 버리고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빠른 부분은 천천히, 어려운 동작은 쉽게, 위험한 동작은 안전하게. 하지만 에너지와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동작들을 추가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농사일 동작을, 영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댄스홀 스타일을, 만수 할아버지는 군대식 박력을, 미자 할머니는 주방일에서 나온 리듬감을 살렸다.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 춤이야. 순덕이가 외쳤다. 우리는 젊은 아이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거야. 관절 브레이커즈만의 스타일이네요. 미소가 감탄하며 말했다. 리허설 마지막 날 그들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다. 정확한 안무 대신 자유로운 표현을, 완벽한 동작 대신 진정성을 선택한 것이다.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았다.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진심과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3막 7장 마이너스 무대 위의 관절 브레이커즈. 드디어 어르신의 날 행사 당일이 도래했다. 해동문화센터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젊은 부모들부터 아이들 그리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관절 브레이커즈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까지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어떤 춤일까요? 관객들의 궁금증이 가득한 웅성거림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8번째이자 마지막 서스펜스가 시작됐다. 어르신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덕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네. 철수 할아버지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래. 갑자기 무서워져. 영희 할머니도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소심해져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하지만 순덕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무대 커튼 틈으로 보이는 관객들의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다. 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줄 몰랐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며 걱정했다. 만수 할아버지도 평소의 호기가 사라져 있었다. 전쟁터보다 무서운 것 같네. 젊은이들이 격려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할 때처럼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대 아래에서 응원할게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은 해동경로당의 특별 공연입니다. 평균 연령 75세의 댄스팀, 관절 브레이커즈의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박수였다. 자, 이제 가시죠. 스태프가 어르신들을 무대로 안내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랐다. 반짝이 의상을 입은 그들의 모습을 본 관객석에서는 와, 대박!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LED 안경과 야광 지팡이까지 갖춘 모습은 진짜 아이돌 못지않았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서니 어르신들은 더욱 떨렸다. 무대 조명이 너무 밝고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평소 연습했던 경로당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음악이 시작됐다. 첫 박자에 맞춰 순덕이가 팔을 올렸고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했다. 하지만 첫 번째 동작부터 실수가 나왔다. 만수 할아버지가 왼쪽 대신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이다.
철수 할아버지도 박자를 놓쳐서 한 박자 늦게 움직였고 영희 할머니는 방향을 헷갈려 했다. 완벽했던 연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순간 무대는 아수라장이 될 뻔했다. 하지만 그때 순덕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렇게 무대는 성공적이었다.